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 어느덧 6월입니다. 그런가요? 아, 6월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게 때 아닌 더위 때문에 참 고생스러운데요. 그러게요. 저는 속초 살면서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덜 덥다. 그런 메리트로 살았는데 얼마 전에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초도 이렇게 더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교실에 그 배가 볼록 나온 남자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얘가 밥도 많이 먹고 키가 작은데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습관이 됐어요. 얘 배 만져보는 게. 이래야만 하루 학교 가는 게 안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제 여기 바로 오기 전에 야, 폭신폭신해 이렇게 배를 만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만지는 거예요. 만지더니만 튕겨 나가는 거지 이제. 뻥 하고 으악 하고. 근데 얘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교실 일기에다가 이제 내 배 만지지 마세요. 나 기분 나빠요. 이렇게 썼더라고. 그 애가 교실 일기에 썼으니까 또 회의가 일어났잖아요. 애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저는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지지 마세요. 이래서 그래 미안해. 내 이제 안 만질게.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아이 말 한마디가 감동이었어요. 성진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게 그 5월이면 5월, 6월이면 6월 저희가 이제 겪어본 그 계절 감각이 있잖아요. 온도도 기억이 나고 뭐 바람이라든지 이렇게 좀 한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도가 올라가는데도 더운 걸 사실 몰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덥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속으로 인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났는데 이게 32도가 올라가도 몸은 그렇게 덥고 느끼고 있지만 마음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게 한참 그 온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더워도 맞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것도 더불어 요즘 여자애들끼리 이렇게 아주 사소한 갈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어렵죠. 때문에 기온을 느끼고 온도를 느끼고 지내지 못했어요, 사실. 해결한다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사셨군요. 해결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 우습게 느껴지는 요즘이에요. 그렇죠. 날씨가 뭐 어떻든 세상이 바뀌든 박성준 선생님도 마찬가지네. 그 교실에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저 하나 더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선거 전에 녹음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선거 이후인데,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하루하루 뉴스 보는 게 너무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즐겁습니다. 그 상식이 이렇게 어렵고도 무거운 거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는 요즘이에요.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그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주고 많은 것들을 바뀌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 바로 오기 전에 일이구나. 애들이 책을 하나 가져오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제목이 뭐 박근혜 전기를 가져왔어요. 박근혜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그래서 찢어버릴 거예요? 찢어버릴까요? 말까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가져와봐. 뭐 전엔 생각도 못하던 일이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그 출판사 이름이 말해도 되나? 이야기하셔요. 뭐 계백 북스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 저 출판사에 나온 책 이제 안 볼 거야 이렇게. 아우 뭐가 좀 바뀌었나 세상이. 그 출판사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낸 책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글쓰기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침 이호도 글쓰기 교육 선집이 나오기도 했고, 예.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교실에서 아이들과 글로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번 한 달에는 좀 꼼꼼하게 아주 저희 마음대로 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 말이 될 때까지 해보죠. 그 전에 일영 선생님 소개해 주셔야죠. 네, 제가 팟빵 후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올려주셨어요. 저희가 늦게 소개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미애1324라는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아이들과 같이 듣고 있어요. 탁쌤 교실 이야기 듣다가 미나 현아가 물어요. 진짜예요? 우와 하며 이야기 속에 푹 빠집니다. 9교시 이야기 탁쌤 반 아이들 새학기 모습 미나 현아네 반 누군가와 닮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새학기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묻는 선생님, 물은 것을 아이들과 같이 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 곁에서 배우는 아이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이분에게도 당연히 선물이 가겠죠? 네, 저희 계속 하고 있죠. 하필이 된장. 지리산 맑은 물로 만들었다는 하필이 된장과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호덕 글쓰기 교육 선집 3권이 먼저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중 한 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는 지인분이 저희 팟캐스트 듣다가 물으시더라고요. 그 교실일기 신청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후기 쓴 사람 다 준다는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일기와 내 마음의 문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메일로 주소, 이름,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착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네, 이거는 메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착불이라는 거. 네, 그쵸. 메일로 사실은 저희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잘 전달이 되지 않았는지 아직은 오지 않았다고 해요. 아마 요거 방송된 이후로 폭발적으로 오면 어떡하죠? 저희가 오늘 실물로 만나봤잖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책으로 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 네. 정말 정성 들여서 양철북 출판사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네. 교실일기 공책을 다른 걸로 쓰고 있었는데 요거 받았으니까 저도 이제 갈아보려고요. 요 예쁜 공책으로 애들이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배 볼록 나온 아이가 이제 만지지 마세요. 이게 왜 감동이냐면 아이가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네. 교실일기장에 딱 쓴 거야. 나 이제부터 배 만지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이거는 역사가 바뀌는 문제거든요. 아이가 드디어 기록을 한 거야. 정말 오.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역시 감동이 물결이 탁 오더라고요. 야, 중요하구나 이 일은. 그래서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문희 선생님을 만나 뵙고 또 권정 선생님을 만나 뵙고 하면서 저희가 그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이거를 형식을 파괴하고 계속해서 그냥 쭉 연결해서 이야기했는데 다시 오늘은 새 처음으로 마음으로. 돌아가서 새 마음으로 첫 번째 마당 그 탁동철 선생님 교실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화분의 싹 누가 뽑았을까? 범인 잡아요. 회의해요. 어제에 이어 오늘 또 누가 창가 화분에 어린 싹을 뽑았다. 자기 화분에 심은 땅콩, 옥수수, 강낭콩, 피마자, 해바라기가 뿌리채에 뽑혀 시든 것을 보고 아이들이 난리다. 나도 화가 나서 씩씩거렸다. 식물하고 뭔 원수를 줬다고 뽑고 꺾고 파헤치는지. 이따위 시시한 녀석. 어떤 녀석인지 그냥 잡기만 하면 이주먹으로 머리통을 쾅.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 범인을 잡겠습니다. 큰 소리는 쳤지만 무슨 수로 범인을 찾는단 말이냐. 주리를 틀어 자백을 받을 수도 없고 여기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종이 한 장씩 내주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범인.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 사랑을 담아 사랑스럽게 잘 그린 사람은 범인일 수가 없어. 사랑을 담지 못하고 대충 그린 사람이 범인이야. 아침에 딱지치기도 해야 하고 뭐도 해야 하고 재밌는 계획이 꽉 차 있는데 창가 화분에 있는 식물을 그리라니 불만스럽겠지. 하지만 이건 범인을 잡는 문제니까 불만이 있을 수 없지. 불만이 있는 사람이 범인. 아이들이 아무 불만이 없다는 듯이 방글방글 웃으며 종이를 한 장씩 들고 창가 화분 곁으로 갔다. 난 원래 그림 잘 못 그려요. 불리해요. 경현이가 자기는 싹을 안 뽑았는데 그림 실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범인이 될 게 뻔하다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못 그리는 사람이 애써서 해내면 더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라고 곡을 하는 사람도 그래서 위대한 화가가 된 거라고 구슬렸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시집을 뒤적여서 시 한 편을 골랐다. 시는 무엇을 어떻게 골라도 대충 이 사건과 연결이 된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빙 돌아가서 들여다보고 풀어내는 힘이 있다. 내가 칠판에 시를 적는 동안 아이들이 그림을 다 그렸다며 그린 그림을 들고 앞으로 나왔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책상에 내려놓고는 다 같이 시를 읽었다. 민들레를 예쁘게 하는 힘. 꽃잎 활짝 노랗게 빛나도록 힘차게 받치고 선 꽃받침. 무릎 꿇고 두 손을 짚고 머리도 숙이고 뺨까지 땅에 대고서야 드디어 보인다. 김하늘. 이 시는 어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도 이 시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렵다는 건 당연한 반응이다. 시를 눈으로만 읽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편 어렵다는 반응이 밑을 깔아주어야 안 어렵고 알겠다는 반응도 나오는 것이다. 아이들 말이 계속 이어진다. 아, 알았다. 민들레가 예쁜 것보다는 사람이 이쁘게 보려고 무릎 꿇고 손 짚고 땅에 뺨까지 대면서 고생하면서 정성스럽게 보는 거다. 그래서 예뻐. 저 꽃 보는 사람은 어린 것 같아요. 어른은 위에서 보는데 어린애는 호기심도 있어서 그렇게 밑에서 보는 거예요. 어른 중에서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민들레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 못생긴 아저씨가 집중해서 보니까 엄청 부담될 거야. 민들레는 그 사람이 보는 게 황당할 거야. 시 쓴 사람은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시를 쓰는 사람은 이틀 연속 화분에 싹을 뽑을까? 안 뽑을 것 같아요. 화분 뽑는 사람은 식물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뽑았겠죠. 시를 쓴 사람이 아저씨든 어른이든 어린애든 이쁜 걸 보면 가만히 와서 보고 좋아하는데 우리 반 식물 뽑은 사람은 꽃이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뽑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화분에 식물 뽑은 범인 얘기로 돌아갔다. 방금 그림 그렸지? 그림은 모두 잘 그렸어. 통과. 그런데 아무래도 그림으로는 범인을 못 찾겠어. 이번엔 시야. 민들레를 예쁘게 하는 힘을 쓴 시인의 눈으로 화분의 식물을 보세요. 마음을 담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식물한테 말을 걸고 말을 들어보고 시를 한 편씩 써보세요. 마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 쓴 시에 사랑이 안 느껴지는 사람이 범인이야. 분명해. 이번에도 불만이 있을 수 없지. 불만이 있을 수 없는 아이들이 공책을 들고 화분 곁으로 갔다. 시를 쓰고 말 거야. 앙흑흑 시가 되어야 해. 화분을 들여다보는 20개의 눈동자. 눈 떼지 않는다. 숨소리 없다. 애정을 끌어올려 마음으로 보려 애쓴다. 범인이 안 되려고 자기가 얼마나 식물을 사랑하는지 증명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 살피고 관찰하고 집중한다. 우리 중 누군가는 시를 쓰는 저 손가락으로 어제 오늘 화분을 망치기도 했겠지만 지금 끙끙 애쓰는 저런 정성이라면 같은 일을 또 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은 장난으로 시작한 범인 찾기인데 지나치게 정성을 쏟아부어 시를 쓰는 아이들을 보니 갑자기 겁이 더럭 난다. 범인이라는 말도 마음에 걸린다. 사실은 범인이 아니라 호기심 대장 정도가 맞는 말이다. 흙을 불룩 밀고 올라오는 곡식 씨앗을 보면 호기심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 도대체 씨앗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건가? 손가락이 근지러울 수밖에 없지. 어린이라면 흙을 파헤치고 뿌리를 뽑아보기도 해야 정상인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글을 써서 냈다. 이제 결판을 낼 차례. 아이들 글을 들고 있는 내 손이 떨렸다. 떨며 말했다. 휴,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물 먹고 오세요. 맑은 정신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아이고 떨려. 덜덜덜덜. 아이들이 물 먹고 와서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귀 쫑긋, 눈 반짝. 이제부터 자기가 쓴 시에 마음이 있다는 판정이 나오면 살고 마음이 없다는 판정이 나면 죽는 거다. 그런데 시를 잘못 썼다는 걸로 우리 반 화분을 망친 범인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할까? 평생 상처가 되는 일 아닌가? 그럼 시를 읽겠습니다. 쓴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시를 잘 듣고 시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 생각이 들면 손을 드세요. 한 명이라도 손을 든 사람이 있으면 식물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거니까 범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손을 무조건 들어 올리리라 마음먹었다. 그럼 적어도 한 명은 손을 들었으니까 범인이 아니다. 시를 쓴 아이도
자기 시에 손을 들어주기 바란다. 시를 읽었다. 정성껏 마음을 담아 조심스럽게 간절하게 좋은 시라고 느껴지도록 천천히 떨면서 읽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도 아이들 글을 같이 읽으며 누가 범인인지 찾아주기 바란다. 식물 뽑은 사람, 장준태. 우리 4학년은 식물 뽑은 범인을 잡아야 한다. 이 식물이 기껏 환한 곳으로 나왔는데 너무 불쌍하다. 땅콩은 머리만 있고 뿌리가 없다. 옥수수도 뿌리가 뽑혀 시들고 있다. 살아있는 옥수수도 편안하지 않게 자라고 있다. 같이 있던 친구 식물이 뽑혀서 살아있는 옥수수가 슬퍼하고 있다. 나는 이 식물을 살리고 싶지만 나도 못 살린다. 이 시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나까지 8명이 손을 들었다. 1명 넘게 손을 들었으니까 준태는 범인이 아니야. 오, 살았다. 준태가 숨을 푹 내쉰다. 나도 다행이다. 계속 읽는다. 해바라기, 이경현. 해바라기는 씨앗을 깨고 흙을 뚫고 나왔다. 아프게, 아주 아프게 나왔다. 아, 경현이는 씨앗이 아픈 걸 마음으로 느꼈네. 시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 둘, 셋. 9명이 손을 들었다. 경련이가 숨을 푹 내쉬며 안심을 했다. 나도 안심이다. 계속 읽는다. 땅콩의 고생, 박문현. 땅콩이 땅을 들고 올라온다. 아다다다다다다. 역도처럼 땅을 들고 올라온다. 땅콩은 무거운 땅을 어떻게 들고 올라올까? 땅을 콩 하고 들어 올려서 땅콩인 것인가? 땅콩, 양정민. 땅콩은 어둡게 나왔다. 땅속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잠이 깨서는 억지로 뚜껑을 열었다. 뚜껑 여는 소리 뻥. 문현이 9표, 혜원 8표, 준혁이 5표, 현서 3표, 정민이 8표. 모두 통과다. 우휴,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다시 한번 가슴을 누르며 숨을 푹 내쉬었다. 그런데 통과 안 된 사람이 우리 반에 하나 있다고 아이들이 따진다. 우리 아이들 중에 아무도 없으니까 탁쌤이에요. 탁쌤이 식물 뽑았어요. 맞아요, 탁쌤이 범인. 할 수 없이 내가 범인이 되었다.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정말로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빌었다. 아이들이 한 번만 용서해 준다고 했다.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아이고 어떻게 하나? 첫째 시간 공부 하나도 못하고 끝났네. 그놈의 화분 때문에. 아이들이 오예, 와, 아다다다다 떠들며 환하게 밖으로 나갔다. 즐겁게 떠들며 나가는 소리 중에 야, 선생님이 범인은 아니야. 당연하지. 이런 소리도 들려온다. 이렇게도 범인을 찾을 수 있구나. 애초부터 범인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닐까요? 범인 찾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던 거죠? 처음에는 울컥하긴 했지만, 금방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가 좀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건지 모를 때 교사가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내주고 써봐라. 혹시 보거나 듣거나 뭐 이런 사람 써봐라 뭐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엎드려 뭐 이래가지고 자 자기라고 해당되는 지금 말하면 용서해줄게 손들어 뭐 이러기도 하고 그쵸? 정말 뭐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와서 이야기만 해주면 맞아요. 돼. 그런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주 색다른 방법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공유하고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왜 하필 시를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시고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오래 머무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범인을 뭐가 잃어버렸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범인을 찾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주 어, 이건 중요한 일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 그 일에. 근데 시간은 끌어야 되잖아. 가만히 있어봐 하고 뭐 1시간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중요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끌어보는 거죠. 그런 게 그림으로 시간을 끌 수 있고 시라면 끌 수 있죠. 아니라 범인 안 찾는 방법으로 뭐 선생님이 길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교훈처럼. 이게 왜 나쁜 일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아이, 그것도 또 불행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발장에 애들이 신발 가지고 되게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특히 등하교 할 때나, 그럴 때, 괜히 다른 친구 신발 한번 이렇게 숨겨놓고 싶고, 딴 데 던져놓고 싶고, 뭐, 그 안에다 모래를 넣는다든지, 뭐 뒤집어 놓는다든지. 예. 그래서 이게 한번 계속 연속돼가지고 한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교회의에 학생들 모여가지고 담음할 때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대번에 CCTV 보자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고 그걸 금세 빨리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을 만나면 뭔가 잘못이 벌어지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를 찾는 데만 더 많이 급급한? 근데 본인이 또 잘못했을 때는 조용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뭔가 잘못한 사람들을 뭔가 찾아내고 그 사람의 잘못을 더 깊이 있게 해서 홍켜내고 더 막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요즘엔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그려봐, 써봐 했다가 지나치게 애들이 긴장을 하고 몰두를 해가지고 앞이 캄캄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막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책을 딱 펴서 뭐 후다닥 찾았는데 그거에 맞는 뭐 이런 시를 찾아내셨어요? 그런 게 시가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한 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충은 다 이어져요. 좋은 시라면. 그러니까 시 한 편은 많이 품고 있잖아요. 그림도 어떤 뭐 메시지도 노래도 춤도 뭐 이렇게 가야 될 길도 뭐 여러 가지를 품고 있으니까 대충은 이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시가 있는지 뭐 알게 뭐예요. 후다닥 하니까 보고 아마 다른 시가 있었으면 또 다르게 이야기가 조금 바뀌었기도 했겠죠. 그래서 궁금한 게 이 이후에는 또 싹을 뽑는 일이 없어졌네. 싹 안 뽑았어요. 아이고. 진짜요? 오. 저는 여기 이제 저희가 읽었던 글 중에서 요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어렵다는 건 당연한 반응이다. 시를 눈으로만 읽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근데 한편 어렵다는 반응이 밑을 깔아주어야 안 어렵고 알겠다는 반응도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 얘기. 예, 시가 바로 읽으면 읽어봐 해서 어때 이렇게 할 때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서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몰라 무슨 소리야 하면 어떤 애는 그 뒤에 아이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밝혀내고 말이라. 그러니까 어떤 교실에서 뭐 그게 수학이든 뭐 시든 이렇게 할 때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은 선생님이 야 이걸 몰라? 아이들은 한없이 불행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어려워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신이 나는 거죠. 저거 바보 아니야? 난 아는데 요런 욕망 부추기가 좀 있는 거죠. 그럼 교사가 야, 이 시 정말 좋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더 좋구나 해서 관심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시간을 끌면 시 한 편을 두고 시간을 끌면 그 사골뼈 하나를 그 냄비에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 온갖 맛이 계속 우러나잖아.
오래거리면 더욱더 음. 그래서 머무를 수가 있죠. 그래서 원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죠. 원하는 말을 또 전혀 엉뚱하게 예측하지 못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시의 힘이 있는 거죠. 어쩌면 저희가 두 번째 마당에서 이야기할 글쓰기 교육 선집 네. 그리고 시에 관한 그런 이야기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음.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마당입니다. 저희 두 번째 마당에는 이호덕 선생님의 교육 선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교육 선집으로 첫 세 권이 나왔어요. 그 세 권이 어떤 책인지 이 형사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총 9권으로 기획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3권은 첫 번째, 이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책의 새로 고침판인 이호덕 글쓰기, 그리고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의 새로 고침판인 글쓰기 이 좋은 공부, 아동실론의 새로 고침판인 어린이는 모두 시인이다가 나왔습니다. 이호덕 선생님은 아이들이 자신의 말로 자기 이야기를 솔직, 소박하게 쓰게 해서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었던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을 시작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아마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글짓기가 아니라 글쓰기라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 토대를 아주 단단하게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호덕 선생님은 비켜날 수 없는 화두인 것 같아요. 그 이호덕 선생님 책이 여기저기 출판사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이호덕의 글쓰기 사상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겠네요. 네, 책 표지도 너무 예뻐요. 그냥 소장하고 싶다, 선물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아마 저희들이 뭐 독자로서 책을 처음 받아보는 독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책들 중에 특히 이호덕의 글쓰기라는 책으로 먼저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덕의 글쓰기란 책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이제 시에 대해서 조금 한정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시 하면 일단 어렵게 생각하는 편견들이 좀 있지 않나요? 네, 매우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 님은 조국이고 뭐고 막 이렇게 해석하면서 들었던 그 막 어렵고 어쨌든 뭔가 좀 한자말도 좀 써 있는 것 같고 뭐 막 목마른 사슴이 뭐 피도 흘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되게 관념적이고 그런 시들이 먼저 사실 생각이 나요. 그게 아니면 전혀 다르게 뭐 고등학교 때 뭐 친구들하고 같이 나눴던 그냥 너무너무 쉬운 말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랑시들. 그 용혜원. 예, 뭐 그런 얘기 친구들한테 막 써서 주고 이랬던. 그러니까 딱 극과 극의 느낌이에요. 저한테 시는. 차마 이렇게 서점 가서도 이렇게 딱 하면 나랑 맞지 않는 책? 이게 뭔 뜻인지 나는 알 수 없는 책이거나 아니면 너무 좀 시시한 느낌의 어렵거나 아예 시시하거나. 네. 이호덕 선생님이 바로 그거를 깬 거죠. 시라는 건 말 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삶을 뭐 터져 나오는 대로 이렇게 아주 가깝게 이렇게 하신 분이죠. 이호덕 선생님이. 그러면 이럴 게 아니라 저희 각자 좋아하는 시를 한번 이렇게 낭독하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해볼까요? 네. 저는 시를 잘 몰라가지고 최근에 이제 시를 배웠다기보다 저는 노래로 만난 것 같아요. 저한테 시는 매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엉겅퀴라고 하는 임길택 선생님 시에 백창호 선생님이 곡을 붙인 노래를 만나게 됐는데 엉겅퀴 임길택 선생님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엉겅퀴 임길택 꽃봉오리 아니어도 좋아요. 꽃술이 아니어도 좋아요. 잎 끄트머리 가시 하나 흙에 묻혀든 실뿌리 하나 그 어느 것으로라도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꽃술이 아니어도 좋아요.
꽃봉오리 아니어도 좋아요. 네, 음. 이 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들하고 이 노래 부르면서 그냥 시시하고 어떻게 보면 엉겅퀴라는 자체는 제가 꼭 찾아보고 또 둘레에서도 찾아보니까 뭐 예쁘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게 아니어도 뭐 아름답고 화려한 장미나 뭐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뭐 봄에 눈에 띄는 진달래나 철쭉이나 뭐 이렇게 개나리나 이렇지 않아도 괜찮다, 좋다. 그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너네가 너무 뛰어나고 잘나고 뭐 그러지 않더라도 자기 색깔이 또 막 화려하게 튀어나지 않아도 있는 것만으로도 참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고르고 같이 부르면서. 그랬습니다. 아주 시 좋네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딛고 있는가,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그 잉글대 쌤의 그런 생각인데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어디를 딛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걸로는 보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이 세상에 사물이나 어떤 현상 하나를 가지고 잉글대 쌤의 생각을 이렇게 내보이네요. 몸으로. 성준 쌤은 어떤 시가? 저는 저는 시인으로 알고 있어서 엄청 기대되는데요, 은근히. 저는 그 일본 시인인데요. 네. 가네코 미스즈라는 시인이 있어요. 동시를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쓰신 참새의 어머니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의 어머니. 어린애가 새끼 참새를 붙잡았다. 그 아이의 어머니 웃고 있었다. 참새의 어머니 그걸 보고 있었다. 지붕에서 울음소리 참으며 그걸 보고 있었다. 이런 시예요. 되게 묘하네요. 근데 이분의 시 중에 이렇게 마음을 투영할 수 없는 대상에 억지로 이렇게 그 슬픔을 대신 앓는 것 같은 시들이 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이분의 그 26세 일찍 요절한 시인인데 예, 불행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인사 때문인지도 몰라도 그 모든 사물들과 그런 거에 대해서 감흥하고 감정을 이입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런 시편들을 읽고 있으면 이렇게 오소소 소름이 돋는다고 해야 될까? 예. 아이들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정서인 것 같아서요. 네. 뭐가 막 떠오르는데요. 저는 그 시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겉과 속의 대비로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99%이죠. 눈에 보이는 뭐 화려해 보이거나 그럴듯해 보이거나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저 속에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 1%라도. 며칠 전에 우리 반 아이가 읽은 시 중에 임길택 선생님 반 아이들이 쓴 물돌에 그런 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논에 심은 모가 바람에 살랑인다. 쪽쪽 줄 맞춰 있다. 물에 비친 모 그림자도 예쁘다. 논 바닥에 깔깔이 한 마리가 죽어 있다. 뭐 영식이네 아버지가 로타리 치다가 밟아 죽인 개구리다. 이 시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아이가 칠판에 이렇게 적어놨길래 저도 그냥 뭐 잘 봤네 이 정도로 했는데 한 아이가 바로 요 말을 하더라고요. 겉과 속. 이 아이가 속을 보는 아이다. 좋은 시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마음이 확 펴졌어요. 그 시보다는 애가 하는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만. 시가 그런 게 있구나. 시의 힘이겠죠, 그런 게.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어떤 산속 계곡 물소리, 뭐 이름 모를 새가 울고 이 아름다운 뭐 봄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시가 되려면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 새가 뭐 이름 모를 새가 주적이고가 아니라
뭐 둥지에서 새끼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음. 뭐 뱀이 다가올 수도 있고 음.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다면 시가 되겠죠. 놓치지 말아야 될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시멘트 담장에 이제 호박이 타고 올라갔으면 그거 있잖아. 그냥 자연 예찬이잖아. 이 투실투실한 뚱뚱한 호박이 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네. 딱 그 속을 보면은 그 덩굴손이 시멘트 깨진 틈에다 요거 박고 있잖아요. 요 손을. 아. 그래서 이거 지탱하는 거잖아. 음. 요거까지 볼 수 있으면 시고. 네, 박성진 쌤 읽은 시가 그런 생각이 딱 나네요. 음. 그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시들을 한 편씩 읽어봤는데, 그럼 유독 선생님은 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 시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삶에서 우러난 감동이다. 네. 삶에서 오르는 감동. 그럼 이호덕 쌤의 그 밑에 붙인 말을 마저 읽어볼게요, 제가. 시란 무엇인가? 그래서 삶에서 오르는 감동이다. 감정의 문이 감정의 움직임을 잡아서 보여주는 것이 시다.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슨 일에 부딪혔을 때 마음이 캥기고 움직입니다. 감정의 물결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 물결이 갑자기 성난 파도처럼 일어날 수도 있고 천천히 그러나 크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주 잔잔하게 보일 듯 말 듯 무늬를 짓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의 움직임을 잡아서 보여주는 것이 시입니다. 감정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시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요? 재작년인가 작년에 언니 나빠라고 하는 시를 한 친구가 쓴 적이 있어요. 거기 말미에 언니를 때리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노래 부를 때 앞에는 애들이 조용조용 부르다가 그 언니를 때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아이의 감정이 드러나는 딱 그 노래말이 나오는 순간 엄청 소리를 크게 지르더라고요.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언니 나빠. 온정초 4학년 김은규. 언니가 내 책상에 쓰레기를 버렸다. 언니, 내 책상에 왜 버려? 언니가 내 머리를 쿵 때렸다. 난 언니에게 맞기만 한다. 난 억울하다. 나도 언니를 때리고 싶다. 이런 거는 감정이 아닐까요? 화나는 뭔가. 그렇죠. 좀. 감정이 막 움직이네요. 네. 예. 아주 그 마음을 그냥 너무 이렇게 확 선명하게 와닿는데. 왜요? 누구나 형제나 뭐 그 그렇긴 자매들에 하죠. 대한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 해 아이들하고 이제 이 아이는 다른 학교 아이고 그 해 아이들이랑 제가 만난 아이들이랑 불렀을 때도 이게 막 너무 시원하대요, 애들이. 얘가 그 쓴 감정이 고스란히 그 형 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일로 본인 안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때리고 싶다 막 이러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 시가 됐다, 좋은 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시를 골라서 뽑아도 다 감정의 움직임이 다 들어있죠. 근데 이제 그 시를 딱 고른 거죠. 시가 다 이렇게 통하잖아요. 아까 처음에 읽었을 때 화분 뽑은 범인 찾을 때 마찬가지로 다 했죠. 그때. 네.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삶에서 우러난 감동이라는 부분에서 산문은 걸어가는 것이고 시는 춤추는 것이다. 제가 그 귀절을 읽어드리면 걸어가는 길은 일정한 목표를 두고 한 걸음씩 간다. 춤은 어떤 필요가 있어 추는 것이 아니라 흥이 나면 저절로 추게 된다. 시와 춤은 다 같이 그림과 노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산문은 이야기글, 시는 노래글. 하지만 노래글만으로는 안 맞는다. 시는 그림같이 어떤 전경을 그려 보이기도 한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시는 춤이다 하니까 춤을 출 것 같은 아이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럼 제목 공사장의 전래동요. 집 가는 길 공사장에서 쾅쾅쾅 쿵쾅쾅 전래동요 중에서도 주고받기다. 나는 머리로 리듬을 타며 걸었다.
진짜 말 그대로 춤을 추면서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살짝 랩 같기도 한데요. 방금 읽은 언니 아빠에도 또 춤이 있죠. 음. 그러면 이런 그 삶에서 우러나온 감동에서는 감정을 움직임에 보여주는 것, 그리고 시는 춤이다. 근데 저는 또 그 걸어가는 길을 일정한 목표를 두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게 산문이라고 했는데, 근데 결론은 좀 열린 결론인 것 같고, 시는 오히려 더 춤은 어떤 필요가 있어 추는 것이 아니라 흥이 나면 저절로 추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조금 명확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산문은 오히려 더 과정은 굉장히 세세하고 형식이 있는 반면에 결론은 열려 있다면, 시는 과정은 되게 자연스러운데도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운데도 결론은 이렇게 탁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말하고 싶은 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있는 게 아닌가. 저의 느낌입니다. 그래야만 해죠. 어쨌든 그 감정이라는 것은 아하, 뭐 좋다, 저런, 아 슬퍼 이런 감정이 있는 건데 이거 자체로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런 감정이 몸이라는 것을 입어야죠. 몸. 그러니까 구체의 사물이나 현상을 가지고 또렷하게 보여줘서 그것을 읽는 사람이 느껴야죠. 아 슬프구나. 아 신나구나. 뭐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을 토해낸 말. 진정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가 아니라 토해낸 말. 진정이란 단어가 저는 토해낸다는 말이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줄 몰랐어요. 그런 시 중에, 예, 진정을 토해낸다. 그런 시 중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부를 못해서라는 그 초등학교 3학년이 쓰는 시가 있는데요. 나는 공부를 못해서 걱정이다. 집에 가마 맞기만 한다. 내 속에는 죽는 생각만 난다. 네. 아우, 진심이네요. 제 딸이 1학년 때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딸이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이명박 때인가 그 일제고사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딸이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시험지를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 딸이 글자도 잘 모르고 들어갔는데 시험지를 알게 뭐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그 선생님이 이건 왜 버렸어? 해가지고 야단을 시큰 맞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자마자 열등감이지. 그 이명박 그러네요. 때문에.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집에 가면 공부를 못해서 걱정이다. 집에 가면 맞기만 한다. 내 속에는 죽는 생각. 어우 얼마나 슬픈지 내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 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겪어보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것을 써야 된다는 거죠. 겪어보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것들이시다. 삶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생각도 삶에서 우러나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요런 관련된 시가 좀 있을까요? 겪어보지 않고 쓸 수 없다. 겪어보지 않고 쓸 수 없는 것들. 겪은 것을 써야 된다는 말인데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한편은 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같기도 해요. 너무 쉬운 말 아닌가 그러면? 네, 조금... 이거 뭐 박선희 선생님 한번 골라보세요. 아무 시 골라도 다 맞겠네. 읽겠습니다. 까만 새. 까만 새가 낮에는 돌다물에 들어가 있다가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남의 집 양식을 후배 먹고 배가 둥둥하면 저 먼 산에 올라가 하늘을 구경한다.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달과 별과 춤을 춘다. 이게 경험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겪었지? 그냥 까만 새를 봤다는 건가요? 전혀 경험이 같지 않은데 그냥 까만 새를 본 얘기인 것 같고. 자기의 실제 경험인 것 같기도 해요. 가난하죠, 이 아이가 되게. 가난한 아이가, 이 아이는 뭐 학교도 3학년을
맞힐 수밖에 없다 그러네. 없으니까. 이런 아이가 그려보는 세계죠. 저기 이런 아이니까 이런 상상의 세계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 예. 그러니까 정말로 겪어본 아이만이 쓸 수 있는 어떤 간절함이 있는 거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잡힌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일, 개념을 깨부수는 일. 개념을 깨부순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이런 거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다 개념 속에 갇혀버리는 게 있어요. 와,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어. 이 그쵸. 말이 그렇게 많이 쓰죠. 처음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어떤 감동이 없잖아요. 쏜살 같아. 그리고 매미는 맴매 문다. 아, 토끼는 깡총깡총. 뭐 나비는 팔랑팔랑. 강아지 멍멍. 예. 근데 이 맨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와, 대단한 비유일 것 같아요. 세상에 쏜 화살만큼 빨라. 이거에는 느낌이 있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굳어버리는 거죠. 개념이 돼버리고. 근데 이걸 깨버리는 거죠. 정말 그 사물에 거기에 딱 다가가게 하는 말들로. 그러고 보니까 이호덕 선생님 책에 나왔던 시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보리매미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11, 총 11, 총일, 총일, 총. 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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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총, 총총. 그러다가 오줌을 싸놓고 옷이 젖으니 옷 입으로 뒷산으로 간다. 이건 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 앞에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많이 쏟아지잖아요. 네, 읽기도 힘든데요. 그게 매미가 우는 소리. 아. 우는 소리를 표현한 거 그렇죠. 아닌가요? 네. 보통 개념에는 좀 전에 맴맴. 말했듯이 맴맴맴 하고 말거든. 근데 이 매미가 정말 이렇게 울거든요. 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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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총총총총총. 아, 그 소리구나. 울음이 다 끝나면 물방울을 오줌을 찍 싸고 가요. 톡 맞아요, 얼굴에 잡으러 가면. 아, 진짜요? 예.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그러니까 개념에서 깨뜨려버렸죠. 우리 반 아이가 쓴 것 중에 강원도에서는 보리매미를 돌매미라고 하는 것 같아요. 돌매미. 같은 매미인지 돌매미. 모르지만 비슷하게 울거든요. 그 아이가 명호란 아이가 쓴 게 있는데 처음에 여기 아이들하고 밖에 나갔는데 그 소나무에서 매미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 야, 매미가 어떻게 울어? 그러니까 맴맴맴 울어요. 야, 자세히 들어봐. 맴맴맴 울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개구리 소리 어떻게 울어? 이렇게 물어봐도 개굴. 개굴. 네. 근데 개굴 우는 개구리가 없어요. 봄에 이제 얼음 깨고 딱 났을 때 산개구리는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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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구구국 이렇게 울잖아요. 근데 그게 그 개념을 정확히 들어봐 하기 전에는 개굴밖에 안 들리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들어도 그렇게밖에 안 그렇죠. 여겨지는 갇혀 있는 거죠. 못 깨요, 우리는. 맞아요. 그다음에 개구리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가면 산개구리 다음에는 청개구리가 울잖아요. 이건 약간 비슷해요. 깨깨깨깨깨깨깨깨 가니까 약간 개굴 비슷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당개구리. 무당개구리는 눈을 이렇게 약간 까디짓고 이렇게 조수미 그 소프라노 높은 음 올라갈 때처럼 살살살살 퍼지면서. 참개구리는 개구리 소리가 나오니까 내가 막 잘난 척을 하는 거 어떡하지? 개구리 전문가 같으세요. 저도 개구리 소리 똑바로 들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참개구리는 거르륵 이렇게 소리가 나죠. 두꺼비 같은 게 갸르르 이렇게 하고 무슨 소리가 오래 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매미를 정확하게 들어봐.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명월한 아이가 썼어요. 돌매미 비 오고 매미 온다. 이얼치 이 찌징 쩝. 비슷한 시가 있어서. 그러게 재밌다. 그러니까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만 해도 이 세상에 시가 꽉 찬 거예요. 개울물이
물이 졸졸졸 흘러. 여긴 씨가 없잖아. 이미 갇혀버렸잖아. 첫 발견에 졸졸졸 이런 사람은 아마 기뻤을 거야. 자기 느낌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에 갇혀버린 거예요. 뭐 개울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온갖 소리가 다 있는 거잖아. 작게 떨어지면 쪼록쪼록 뭐 소리가 나기도 하고, 잘 소리가 나기도 하고. 예전에 개그 프로 중에 하나 정말 이 소리가 맞나 이러면서 뭐 우르르 팍팍팍 뭐 이렇게 막 그 개그맨이 흉내가 이 소리 그 소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막 했던 개그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죠. 오, 저도 봤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뛰어나다. 네, 너무 흉내 잘 내죠. 그냥 라면 뭐 후루후룩 쩝쩝쩝이 아는 거야. 네, 라면도 아니라고. 정말 소리를 내더라. 어쨌든 그거 네. 다 씨 같더라고요. 저는. 맞아. 그때 그걸 보고 개그 한동안. 콘서트를 본 아이들이 음. 그거 흉내 내기도 했어요. 그쵸, 자기만의 듣는 소리를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죠. 그때 우리 반 아이가 컵라면으로 쓴 것 같아요. 뭐 시로시로카 시로시로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들어가서 잡아내기만 해도 씨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상투적인 비유의 시들에 대해서 애들이 얼마나 재미없어하고 질리게 만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유도쌤이 그때도 그 여기 책에도 예로 든 게 교과서가 아이들을 망친다. 그래서 가로놓기, 토끼는 하고 가로놓고. 맞아요. 애들 맞아요. 깡총깡총이라고 해야만 어. 답이잖아. 이게 완전히 망치는 거죠. 그럴듯하게 되는 대로 가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마 토끼 하면은 잡아낼 거예요. 그렇죠? 그 움직이는 모양과 그 소리와 이래야만 공부고 이래야만 딛고 나가는 건데 이거 굉장히 강한 말이네요. 틀에 매이지. 그 개념을 깨부수는. 개념을 깨부숴야 된다. 음. 이거 완전히 무서운 말인데. 마지막에는 흥이 나서 저절로 나온 말이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노래하듯이 쓰는 시. 제 생에 이렇게 노래하듯이 막 시가 나온 적은 없는데. 그럴 만한 시가 있나요? 무슨 시든 다 노래는 되죠. 시가 노래가 안 되는 시들이 또 없어요. 다 은유를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은유이든 안에 들어가는 은유이든. 그래서 그런 시를 하나 봤으면 좋겠다. 그거 저기 하나 꺼내 놓으세요. 그 시 한 편. 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래가 됐는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담 2. 귀하고 맛있는 것 먹고 싶어 계란 한 판 삶아 이틀 먹었다. 쪽방 얻어 소꿉 살듯 시작한 부모님의 신혼 첫 끼니였다.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에? 있어요. 노래가? 여기 있어요. 귀하고 맛있는 것 먹고 싶어. 계란 한 판 삶아. 이틀 먹었다. 쪽방 얻어. 그다음에 첫 끼니였다. 먹는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거든요. 예. 그리고 데리고 가요. 그 속으로, 그 먹는 것으로. 그래서 귀하고 소박하고 가난이죠. 가난한 삶에서 애틋한 것 이런 것들로 몰아가고 되풀이가 되는 힘이 있는데 이런 거를 노래하듯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연수를 하거든요. 그 설악어린 노래잔치를 데뷔한다 했나? 준비하면서 아이들 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작곡을 해보는 그런 걸 시도해보고 있어요. 그분이 저희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저희 강사분이시죠?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계속 그 아이들 글 자체가 노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그러면 학생도 같이 들으시잖아요. 예, 저는 뭐 음이 막 생각나긴 하는데 생각나긴 하는데 제가 잘할 수는 있는데 아직 자신은 좀 없네. 그럼 그 사람 한번 불러볼 수 있나? 지금 오나요? 멀리 있으니까 전화를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그러면 통화가 되시려나?
탁사님 전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음. 다음번에도 이 사람 한번 불러서 우리가 하죠.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올해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는 좀 기대돼요. 그래서 지난번 연수한 거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글 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음악을 만드셨는데 듣기 되게 좋더라고요. 아이들 감성을 이해하려고 애쓰시고 그 감성을 담은 노래를 만들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작곡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대요. 누구나 이렇게 되대, 그게. 좋은 음악이 시가 들리는데요. 있으면. 아, 그 사람 벨소리군요.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아, 노마. 예, 노마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팟캐스트 하고 있는데, 예, 시라는 게, 흥이 나서 저절로 나온 말이다. 노래하듯 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와서, 예, 예. 원래는 내가 노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시 가지면. 근데 노마한테 해보게 하려고. 제가 어떤 걸 가지고 노래를 하나요? 제가 시를 한번 읽어줄게요. 예, 예. 못하면 어떡하지? 읽겠습니다. 민담. 귀하고 맛있는 것 먹고 싶어. 계란 한 판 삶아 이틀 먹었다. 쪽방 얻어 속굽 살듯 시작한 부모님의 신혼 첫 끼니였다. 이런 게 의미 생각날까요? 잠시만요. 가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귀하고 맛있는 것 먹고 싶어. 계란 한 판 삶아 이틀을 먹었다. 쪽방 얻어 속급 살듯 시작한 부모님의 신혼 첫 끼니였다. 예. 제가 즉흥적으로 만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감성에 중점을 둘 건데, 제가 들을 때 이 감성은 슬픈 것도 아니고, 왜냐면 이거는 회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들이 부모님의 그때 감성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부모님은 그때 어땠을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그걸 들었을 때 나는 기분이 어땠나 이렇게 봤을 때는 살짝 저한테는 이렇게 담담함? 그래서 이제 저는 담담함으로 해석을 해서 그럼 그 담담함과 살짝 애잔함 이런 마음을 아마 담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를까요, 제가 지금? 담담함, 애잔함 이런 건 어떤 의미가 예. 올까? 예. 예,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귀하고 맛있는 것 먹고 싶어. 계란 한 판 삶아 이틀을 먹었다. 쪽방 얻어 속끝 살듯 시작한 부모님의 신혼 첫 끼니였다. 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노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야, 너무 좋네요. 곧바로 되네. 그게 약간 삶에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감정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잡아내니까 노래가 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금방 알아채네요. 노래하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그런가 봐요. 원작자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작자를 아세요? 맞아, 좀 친합니다. 어떤 시라도 다 이렇게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럼요. 예, 다 듣고 있으니까. 그게 어떤 시라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시란 무엇인가 할 때 아까 춤이다, 그림 다 되는 거잖아요. 노래 이런 걸 다 품고 있으니까 어떤 시 한 편으로도 그럼 춤도 출 수 있겠네. 춤도 그게 출 시에 수 올리기도 있죠. 하지만 네. 한번 춤 춰보실라나? 참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쉽네. 지금 두 손 올라갔습니다. 머리 뒤로 젖히고.
그림도 되고. 네. 시로는 그냥 하고 싶은 게 많네요. 그런 하나 빠진 거 있다. 틀에 메이지 않고 않고 써야 한다. 써야 한다. 이런 네. 게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 골라볼게요. 며칠 전에 우리 반 애가 쓴 시가 있는데 이것도 신가. 그래서 제목 원종이 감기. 원종이 귀지가 녹아서 콧물로 진화했다. 또 진화한다. 콧물 12만 마리가 모여서 코딱지로 진화. 성공했다. 그런데 이런 비상. 원종이가 코를 푼다. 으아. 휴지에 착지. 으악. 나오자마자 휴지에 먹히다니. 원종이는 진지한 얼굴로 코푼 휴지를 버린다. 코딱지는 태어난 지 12초 만에 소멸했다. 뭔가 틀은 없네요. 그게 뭐 사실관계도 안 맞고 12만 마리가 코딱지로 진화하는지 어쩌는지 알 수도 없고. 근데 매이지는 않네요. 마음껏 지 맘대로 하는 소리를 하네. 시의 새로운 부분을 캐쳐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틀은 없네요. 그래도 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쪽으로 보면 틀은 없으니까 시로 봐줄 수는 있겠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나눴던 시들이 이호덕 선생님이 다 이렇게 시란 무엇인가 네. 라는 화두를 잡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 쓰기 지도를 한다든지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왜 아이들한테 시를 쓰게 하고 싶지? 사실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왜 쓸까요? 왜 박문희 선생님 마주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아는 언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는 언니가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막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뭐 하늘에서 뭐 바람이 내려와요. 뭐 아니면 뭐 엄마 내가 뭐 위로해준다. 뭐 이럴 때 아이들이 했던 그 말 자체가 약간 시같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냥 멋모르고 이게 문자가 익숙하지 않은 글자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 말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말 가운데서 조합해서 막 이렇게 내놓는 말들이 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좀 흩어져서 사라지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 반 아이들 만날 때도 5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좀 되게 툭툭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간직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걸 사로잡는 방식이다. 네. 방식으로서 시가. 그래서 시를 우선 그리고 짧잖아요. 애들 글쓰기 할 때 짧으니까 애들 쓰는데 부담도 좀 덜하고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왜 시를 쓰게 하고 싶은가 하니까 그럼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시 흙 박방희 길바닥에 떨어진 하찮은 흙덩이도 씨앗을 품으면 앉음새가 달라진다. 땅이 되어 앉는다. 이런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가 있으면 인정을 하고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를.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가 품은 씨앗을 보여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너가 눈이 빛나, 어때, 예뻐, 뭐가 예뻐 이런 거보다도 아이들의 시 한 편이 크게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씨앗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형식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식 아닌 형식이 될 수 있는 게 시가 첫 번째 미덕인 것 같고 그거보다 이제 더 제가 최고로 생각하는 거는 좋은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즐길 수 있는 힘, 향유할 수 있는 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로 인해서 어려울 때를 이렇게 극복한 것처럼 그 친구들한테도 자기 인생에 시가 하나 있다면 틈날 때마다 암송하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왜 저번에 이해숙 선생님이 힘들 때마다 권정수 선생님 책을 동화집을 꺼내가지고 읽는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고통이나 슬픔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슬픔이 온전히 나만의 것은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많이 겪고 본 것이구나. 예.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 감정이나 느낌은 저만의 독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를 읽으면 치유되고 나랑 똑같네 하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런 시들이 또 좋은 시고 와닿는 시인 것 같아서. 그렇죠. 시를 읽으면 아 맞아 나도 그래 이렇죠. 예. 그렇구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노래 한 곡을 소개하고 마무리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호덕 선생님의 염소라는 시입니다. 염소라는 시 아마 읽어드리면 아마 박성진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읽어드릴게요. 염소 이호덕. 까만 옷을 입고 다녀도 깨끗한 풀만 먹는 염소야. 깨끗한 물만 먹는 염소야. 너는 그래서 겨우 손가락만한 뿔을 2개 길렀느냐. 조심스레 깨끗한 땅만 밟고 다니며 언제나 서먹서먹 나를 대하는 염소야. 가랑잎이 바스락거려도 너는 놀라더구나. 강아지가 달려와도 너는 비켜서더구나. 너는 너무도 착해서 촌스런 수염을 달고 다니지. 매 저녁마다 다가오는 어둠이 싫어. 언덕 위에서 울고 있는 염소야. 나도 울고 싶단다. 너를 따라. 피 같은 노을을 바라보면서 저녁이 오면 어린애같이 울고 싶단다. 네. 이호덕 쌤의 사상이 막 들어간 시 같은데요. 까만 옷, 뭐 손가락만한 뿔 2개, 강아지한테도 놀라워서 비껴서고 이런 거는 백성이죠. 서민이고 네. 이런 진실한 삶을 이런 사람들이 또 진실한 삶이 있는 거죠. 깨끗한 풀, 깨끗한 물 그러면서도 어떤 저항을 가지고 있는 거고 피 같은 노을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굽히지 않는 이런 정신. 네, 이 시에 백창우 선생님이 곡을 붙인 염소라는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 옷을 입고 다녀도 깨끗한 풀만 먹는 염소야. 깨끗한 물만 먹는 염소야. 너는 그래서 겨우 손가락만한 뿔을 2개 길렀느냐. 조심스레 깨끗한 땅만 밟고
저희가 사실 이번 시간에 양철북 출판사에서 새롭게 나온 요덕 글쓰기 책 선집들 중에서 요덕의 글쓰기라는 책을 위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 이야기만 막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 세 권이 동시에 나왔는데 그 중에 요덕의 글쓰기가 아니라 어린이는 모두 신이다 내용이 줄을 이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대단히 양해를 구하면서 근데 저희가 2부에는 이호덕의 글쓰기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은 어린이는 모두 신이다 에 나오는 내용이 줄을 이루니까요. 혹시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교 씨도 뭐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되겠죠. 네,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연장수 마음대로. 네, 네. 그 책이 좋은 책이 동시에 세 권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양철북 나쁘네. 항의하러 갈까요? 그럼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다시 또 17교시에 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 학교종이 땡땡땡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교실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는 schoolbelldddd@naver.com schoolbelldddd@naver.com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